사쿠라와 반 친구들은 마침내 킬의 영역에 도착했다. 니레이도 이 조직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그들이 선인장 해골 문양을 가진 것만 알고 있다. 그 구성원들의 기원이나 활동 철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들려오는 이야기는 모두 범죄와 관련된 루머뿐이다. 난 그들이 어떤 부류인지는 신경 쓰지 않아. 어쨌든 여기에 왔으니까. 분명 그런 병신 같은 놈들은 좋은 사람일 리가 없어. 우리의 목표는 나가토를 늦기 전에 데려가는 것. 방해하는 놈들은 싸그리 부숴버릴 거야. 반의 다른 멤버들도 같은 의견이었다. 이런 말을 들으니 안지는 모두가 한마음이라면 바다를 쪽쪽 빨아도 다 마를 것 같아 기뻤다. 하지만 그는 이쪽 사람들이 집단 구타를 즐기고 야구방망이랑 쇠파이프만 쓴다며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렇게 그들은 집 앞에 도착했고 큼지막한 선인장 해골 문양을 문 앞에서 발견했다. 밖은 쇠사슬로 잠겨 있었다. 사쿠라는 이걸 어떻게 들어가지? 하고 궁금해했다. 그러다 니레이 휴대폰 버튼 누르는 소리가 너무 거슬려서 그도 욕을 했다. 이후 스지타가 와서 쇠사슬과 자물쇠를 박살내버렸다. 스오와 스기우라는 그가 언제나처럼 강하다는 걸 보고 덕분에 모두가 안으로 들어갔다. 상대도 이미 와 있었기에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한 명만 초대했는데 어쩐 일인지 이렇게 많이 온 걸 기억했다. 나가토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지는 참을 수 없었다. 사쿠라가 그를 막으며 사람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상대는 거절하며 이 청년은 아직 회의가 내린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난 그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모두 웃으며 혀를 내밀며 도발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쿠라는 그놈들을 박살내고 사람을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상대도 이렇게 많이 온 걸 보고 부하들을 보내 싸우게 했다. 그렇게 수많은 멤버들이 모여 포위했다. 갑자기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여기서 작다던 조직이 아니었다. 이미 3배는 넘는 인원이고 무기까지 사용하니 정말 심각했다. 안찌는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스게우라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한 명이 3, 4명만 쓰러뜨리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키리유도 빨리 싸우고 빨리 가서 빵 먹자고 동의했다. 다행히 오늘은 스지타도 화가 나 있었다. 그는 우메미야 형이 이 상황을 알면 절대 봐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싸움을 벌이겠다고 혼자서도 충분하니 모두 남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도 화가 나서 반장 같은 식으로 놀면 재미없다며 영광은 차지해도 놀이터는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후린 쪽 큰 놈이 크게 소리치자 상대 보스도 부하들을 공격하게 했다. 두 조직은 난투전을 벌였다. 반의 몇몇 멤버는 동료와 협력해 상대를 쓰러뜨리는 전략을 택했다. 강한 녀석들은 이렇게 다수와 싸우는데도 문제없었다. 수호도 니레이가 싸울 수 없기에 그를 보호했다. 사쿠라와 스지시타는 많은 적을 쓰러뜨려 모두를 놀라게 했다. 상대 강자들도 1학년 중 5명이 두드러진 걸 알아차렸다. 그가 안지에게 빨리 가서 사람을 구하라고 재촉했다. 아랫싸움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반 친구들은 즉시 길을 열어 그가 쉽게 지나가도록 도왔다. 나가토는 정신을 차리고 후린의 난투를 보고 왜 그런지 궁금해했다. 친구는 다가갔지만 계단을 올라가 공격하려다 상대에게 막혔다. 위쪽 사람들은 다른 애들보다 전투 경험이 많았다. 몇 명이 5명의 강자 그룹을 노리며 합류하기 시작했다. 4명은 차례로 상대 진영으로 가서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했다. 사쿠라는 이리저리 웃으며 화가 났다. 상대는 익숙한 무기로 싸워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멈추지 말라며 그렇게 뒤로만 물러서면 이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사쿠라는 이들의 시끄러움에 짜증이 났다. 스게우라도 한 방 맞았다. 이것이 이 청년이 새로운 상대를 진지하게 대하는 조건이었다. 결국 나쁜 놈은 지게 되어 있어. 이게 이 청년이 말하는 당연한 이치야. 스지타의 상대는 긴 막대를 쓰는 놈이야. 그 녀석은 그가 키가 크고 건장한데도 아주 민첩하다는 걸 알았어. 키리우 옆에서 공격을 모두 피하는 걸 보고 상대방이 정말 속상해했어. 그 녀석이 그를 약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유연함이라고 해야 해. 만약 이걸 여자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사고방식은 너무 구식이야. 수호는 뒤에서 니라이를 지켜야 해서 좀 더 힘들어. 그 상대도 이렇게 해야만 자신의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그 녀석은 그가 강한 척만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지키는 건 엄청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어. 현재 후린 쪽 멤버들은 체력이 떨어지고 있어. 꽤 많이 쓰러뜨렸지만 적들은 여전히 많아서 끝이 안 보여. 친구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 몸으로 공격을 막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이 장면을 사쿠라가 보고 집중을 잃었고 도우러 가려 했지만 말 많은 녀석이 못 가게 했어. 그가 말하길 싸우면서 다른 사람을 버리는 건 안 된다고, 바람둥이처럼 행동하면 결국 또 다른 녀석에게 머리를 맞는다고 했어. 그는 이 녀석들이 공정하게 싸우지 않는다는 걸 잊고 주변도 신경 써야 한다는 걸 몰랐어.
구조 쪽 대장이 지금 5명의 강자가 전투의 균형을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들을 쓰러뜨리면 이 전투는 끝나는 거야. 그는 자신의 병력으로 분명 이길 수 있어서 꽤 기뻐하고 있어. 강자들과 싸워야 할 뿐 아니라 주변 녀석들도 신경 써야 해. 이 때문에 자신의 전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가 없어. 이 청년은 안개가 혼자라는 걸 계산하고 부하들에게 준비하라고 했어. 그런데 그들이 1학년으로 경험이 적은 애들까지 데려왔네. 그는 다들 새끼 병아리 같다고 생각했어. 밖에서 관찰하던 아이는 후린이 불리한 걸 느끼고 자신도 수호를 방해하고 있었어. 자기 때문에 친구가 제대로 싸울 수 없었지. 그래. 다 돌아서 시시토렌에 갔던 그때를 떠올려봐. 나도 아무것도 못하고 관찰만 했지. 오늘은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두려워서 정말 한심하게 느껴져. 니레는 사쿠라의 초반 격려를 떠올리며 동료들과 난투에 뛰어들었어. 싸울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도왔어. 누군가 약탈당하는 걸 보고 그는 밀쳐내고 꽉 붙잡았어. 상대가 화가 나서 계속 머리를 주먹으로 쳤어. 다른 애들도 도우러 왔지만 결국 나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그때 그는 상황이 전혀 간단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자신이 너무 무능하다고 사쿠라에게 조용히 미안해했어. 그때 상급 선배 3명이 도우러 왔어. 그들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어. 나는 왜 카지가 여기 왔는지 이해가 안 돼. 에노모토는 부하들이 완전히 두들겨 맞은 걸 봤어. 쿠스미도 니레의 어깨를 살짝 만지며 안심시키려 했어. 그들이 제때 도착해서 그도 한결 안심했지. 이쪽 사람들도 후린 쪽 막대사탕 물고 있는 놈이 누군지 알아? 카지의 명성은 예전부터 아주 높았어. 한번 미치면 상대가 누가 됐든 다 때려 부숴버려. 5명의 대장이 열받아서 와도 상대방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송도 그들에게 이 싸움이 왜 벌어졌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었어. 그들은 동네를 지키는 조직으로 불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나가토의 오랜 친구를 만나러 온 거야. 이 일은 후린과는 관련 없다고 생각했지. 그런데도 다들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 카지가 말했어. 너 바보냐? 관련이 있어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이 청년도 열받아서 상대를 겁먹게 했어. 그가 말한 대로 보우리는 도시를 지키는 조직이야. 즉 그들은 이곳의 모든 것을 지키고 있어. 사람도, 물건도, 감정도. 후린 사람들은 당연히 도시 사람이지. 소중한 게 있으면 당연히 그걸 지키기 위해 나서는 거야. 선배의 논리에 사쿠라는 멍해졌어. 저쪽 대장 이름을 듣고도 아무것도 이해 못하니까 또 바보라고 불렸어. 카지는 걔네가 후린을 건드렸다면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했지? 그 말을 듣고 많은 녀석들이 겁먹어 물러났어. 운 나쁘게도 이쪽 대장은 멈추지 말라고 했어. 겨우 3명 더 올 뿐인데 왜 그렇게 겁내냐고 생각했지? 나가토처럼 맞게 될 거라고 협박하며 청소를 요구했어. 물러설 길이 없으니 모두가 한판 크게 붙기로 했어. 두 친구도 나서서 가까이 오는 놈들을 모두 제압하며 카지가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 카지는 에노모토와 쿠스미에게 밑에서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이 결전을 끝냈어. 니레는 그 후 밖으로 나가 쉬게 됐어. 자기 자신에게 사과도 해야 했어. 정말 형에게 미안하다고. 자기가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했지. 에노모토가 큰 소리로 후배들에게 적부터 신경 쓰라고 외쳤어. 다른 녀석들은 형들이 맞도록 하라고. 카지는 사탕을 입에 물고 그대로 보스에게 직진했어. 덤비는 놈들은 모두 두들겨 맞아 멍들었지. 두 강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싸울 준비를 했어. 안지가 쓰러진 걸 보고 카지는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어. 상대는 깜짝 놀랐지. 미친 듯한데도 부드럽다니. 사쿠라는 그때 나서서 자신이 위에 있는 놈을 처리할 테니 바쁘니까 맡겨달라고 했어. 카지가 전에 오늘은 자신이 직접 처리할 거라고 말했으니 끼어들지 말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 걔는 그대로 다가가 2명을 깜짝 놀라게 했어. 민도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있냐고 물었어. 카지가 직접 공격당하자 그 녀석을 멀리 날려버려서 전부 깜짝 놀랐어. 선배가 말하길 지금 매는 저 녀석을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 맞지? 사쿠라는 당연하다고 했어. 결과적으로 맞아 정신이 번쩍 들었대. 계속 그 녀석만 생각하다가 약한 놈들에게 고전하고 친구도 지키지 못했으면서 반장까지 됐으니 말야. 그 말들이 매네 생각을 바꾸어 놓았어. 그는 그래도 걔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 카지도 같은 생각이었어. 그래서 네 형이 대신 때려줄 테니 사쿠라는 할 일을 하라고 했지. 청년은 동의하며 최소한 그 녀석을 대신 10대는 때려달라고 요구했어. 말 많은 녀석은 괴물 녀석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며 기뻐했어. 그 후 사쿠라는 자신 얼굴을 한 대 때려 정신 차렸어. 그 녀석은 약한 놈에게 발목 잡혀 부끄럽다고 느꼈어. 그리고 금발에게 계속하라고 했어. 이제 더 놀 시간이 없다고.